형광등이 깜빡이는 병원 복도는 언제나 차갑습니다. 72살의 한영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안에는 40년 넘게 함께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친구 김순덕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의 신호음 끝에 들린 건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걸게요라는 짧은 목소리였죠. 며느리 최지은에게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2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한 명을 키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다듬고 6시면 좌판을 펼쳤죠.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쉰 날이 없었습니다. 아들 정민호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 580만 원을 마련하려고 석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기억이 났어요. 민호가 취직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던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참견하지 않으려 애썼거든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죠. 순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장례 절차를 혼자 챙겼어요. 빈소를 마련하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순덕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언니는 참 복이 많아. 아들도 있고. 조문을 온 시장 상인들이 말했을 때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이라는 게 뭘까요? 혈육이 있다는 것만으로 복일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32평 아파트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집에 없었죠. 메모 하나 없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순덕을 떠나보낸 슬픔을 삼키듯 국물을 마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나갔죠. 왔니, 지은아?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지은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앉았습니다. 38살의 지은은 강남의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립스틱은 빨간색만 발랐습니다. 오늘도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은이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을 꺼낼 때는 늘 불편한 이야기가 뒤따랐거든요. 그래, 뭔데?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시장 일도 그만두셨고요. 그러니까 이 집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 정리라니? 방이 3개인데 어머니 혼자 1개를 쓰시고 저희가 하나 쓰고 하나는 창고처럼 쓰잖아요. 그 방 좀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아이 가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방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쓰던 서예 도구며 아들의 어릴 적 상장과 사진들이 담긴 공간이었죠. 추억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천히 정리할게. 그리고 어머니. 지은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민호 명의로 옮겨 놓으시면 관리도 편하고요.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살아생전 유일하게 남긴 재산이었어요. 400평 정도 되는 밭이었죠. 지금은 나무만 우거져 있지만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꾸던 곳이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뭘 생각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민호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지은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증여 서류예요. 법무사한테 알아봤는데 도장만 찍으시면 된대요. 지은아, 그건 너무 급한 거 아니니? 급하긴요. 민호가 회사에서 대출 받으려는데 담보가 필요하대요. 그 땅을 담보로 잡으면 되거든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언제 들어오는지 보이지도 않고 며느리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마. 어머니, 민호 힘든 거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승진도 밀렸고 대출이라도 받아야 숨통이 트인대요. 지은은 영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증여 계약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영자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시장 친구 장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은 60살로 아직도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영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미숙은 과일을 깎다 말고 칼을 탁 내려놨어요. 언니, 정신 차려. 그게 시작이야. 절대로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 그래도 민호가 힘들다는데. 민호가 힘들면 본인이 와서 말해야지. 왜 며느리가 나서? 그리고 언니, 그 땅 지금 얼마짜린 줄 알아? 글쎄 얼마나 하겠어. 밭인데. 그 근처가 지금 신도시 예정지래. 보상금이 억 단위로 나온대. 영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언니 조심해. 돈 냄새 맡으면 사람 변해. 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 땅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은이 갑자기 증여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 때문일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2살의 민호는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요즘 들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지 이마가 넓어 보였죠. 엄마 앉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프로젝트가 꼬여서 책임 추궁당하고 있고 승진도 밀렸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수원 땅 좀 담보로 잡아도 될까요?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그 땅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제대로 활용해야죠. 묵혀두면 뭐해요? 담보로 잡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가 잘 갚을게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그런데 왜 지은이가 증여 이야기를 하더냐? 민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요.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땅이 얼마나 되니?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억에서 40억 정도 될 거예요. 영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40억. 평생 나무를 팔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그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나 되니. 엄마, 그래서 더 잘 관리해야 해요. 엄마 혼자 어떻게 관리하세요? 영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바심이 서려 있었어요. 알았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은 유난히 밝았죠. 영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쩌면 좋겠소. 우리 아들이 돈 때문에 변한 것 같소.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도로 넣었어요. 며칠 뒤 영자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시장에서 미숙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았죠. 구급차가 와서 영자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세예요. 빨리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어요. 민호와 지은은 첫날 한 번 왔다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였죠. 병실에는 미숙만 매일 찾아왔습니다. 언니, 유언장 같은 거 하나 써도.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 원장? 응. 언니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그 땅 어떻게 할 거야? 영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땅은 당연히 아들에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수가 노트 좀 사다 줄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내 땅은 손녀 민지에게 남긴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간다. 민지는 14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영자가 가장 아끼는 손녀였죠. 영자는 유언장을 접어 미숙에게 건넸어요. 이거 잘 보관해줘. 알았어, 언니. 영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영자가 퇴원하고 2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그 일대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확정됐다는 거였죠. 보상금 액수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400평 기준으로 48억 원.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지은이었습니다. 퇴원 후 2주일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어요. 괜찮다. 다행이네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갈비찜 해갈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영자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갈비찜을 한다고요. 결혼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던 음식이었죠. 그래, 고맙다. 저녁 6시 지은은 정말로 갈비찜을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듯 고급 용기에 담겨 있었어요. 한우 등심도 함께 가져왔죠. 어머니 드세요. 몸 보양하셔야죠. 지은은 영자 옆에 앉아 직접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립스틱을 새로 바른 듯 입술이 유난히 붉었어요. 영자는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맛있니? 응, 맛있구나.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어요. 지은은 영자의 물컵에 물을 따라주고 반찬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마치 효부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지은아. 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니?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편찮으셨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영자는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산만 가득했죠. 수원 땅 소식 들었구나. 지은은 잠시 당황한 듯 고기를 굽는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게 네,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대단할 것도 없다. 내 시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래도요. 어머니,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은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정신없어 보이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다는 거죠. 민호가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일도 하니까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하라는 거니? 증여까지는 아니어도 명의를 민호 앞으로 옮겨 놓으시면 어때요? 나중에 상속세도 엄청나게 나올 텐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세금 아끼는 길이에요. 세금은 내가 낼 거야. 어머니, 그게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10억은 훌쩍 넘을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그 땅은 아직 내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할 거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죠. 어머니,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은아, 진정해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속으로는 저희 믿지 않으시잖아요. 지은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기분 나빠서 못 있겠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봤어요. 한우 고기는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죠. 영자는 그 고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48억짜리 효도구나. 다음 날부터 민호와 지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다 주고 저녁에는 반찬을 해왔어요. 영자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걷는 시간이었죠. 엄마, 그동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민호는 영자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건강 검진도 받으시게 해드릴게요. 종합검진 예약해놨어요.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해야죠.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희가 마음 편하죠.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민호야. 네, 엄마. 너 엄마한테 할 말 있는 거 아니니?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원 땅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프로젝트 실패로 책임 추궁받고 있고 대출도 3억 원이나 있어요. 3억? 집 살 때 받은 거예요.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요. 그거 갚으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래. 땅을 팔아서 너 빚부터 갚자.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런데요. 또 뭔데? 땅을 팔려면 명의를 제 앞으로 옮기는 게 편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그게 무슨? 땅을 팔아서 내 빚을 갚아주는 거랑 명의를 옮기는 건 다른 문제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 명의로 둘 거다. 민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원칙이야. 원칙이요?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원칙 타령이세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민호는 영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밤 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미숙아. 영자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언니, 내일 우리 만나. 할 이야기가 있어. 다음 날 미숙은 영자를 법무법인으로 데려갔습니다. 55세의 김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자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어르신, 유언장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르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어르신께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미숙이 깜짝 놀라 영자를 쳐다봤어요. 언니, 기부? 응. 나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 돕는 데 쓰면 좋겠어.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뜻이십니다. 그런데 유류분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류분이 뭔가요?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몫입니다. 아드님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전부 기부는 못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겠어요. 어르신,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관계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관계는 끊어졌어요. 48억 때문에요.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시작됐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죠. 내 모든 재산은 나물 할머니 재단을 설립하여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오는 길 미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후회?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민호가 알면 어떡할 건데? 알면 알지 뭐. 내 돈인데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미숙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난 언니 편이야. 고맙다 미숙아. 그로부터 사흘 뒤 지은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홍삼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니, 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아프겠다. 지은은 일어나 영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진심? 네, 진심이에요. 영자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여전히 그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너 내가 유언장 썼다는 거 알고 있니?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내 재산 처리 방법을 정해뒀어. 그게 어떻게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지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그대로야. 내 재산은 기부할 거야. 기부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48억이지. 맞아요. 48억이에요. 그걸 남한테 준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이 아니야. 나처럼 힘든 할머니들 돕는 데 쓸 거야. 어머니 미쳤어요? 민호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지. 그래서 유류분은 줄 거야. 법으로 정해진 몫은 주지.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고작 24억이에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4억이면 내 남편 빚 갚고도 남는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지은은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홍삼 상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영자는 그 홍삼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영자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죠. 엄마, 정말 유언장 쓰셨어요? 민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 썼다. 왜요? 왜 저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요? 상해? 내 재산인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민호야. 영자는 차를 내려놓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내 빚은 갚아줄게. 3억이라고 했지? 그건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기부할 거다. 기부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민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진심으로 대한 게 언제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는 한 번 왔다 갔어. 딱 한 번. 그것도 30분 만에 갔지. 엄마 퇴원하는 날도 안 왔어. 미숙이가 데려다 줬어. 엄마,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바빠? 그럼 수원 땅 소식 듣고 매일 찾아온 건 뭐니?
갑자기 갈비찜 해주고 한우 사오고 그게 다 뭐였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민호야, 엄마는 내가 효자가 되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사람이 되길 바랐어.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유류분은 법대로 줄 테니까 그걸로 내 인생 살아라. 민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호 거기 있어요? 응, 방에서 자고 있다. 어머니,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이야기? 할 말 없는데. 제발요. 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일 오너라. 다음 날 오후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죠. 어머니, 앉아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말없이 손톱만 뜯었어요. 지은아, 할 말 있으면 해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 인정하는구나. 근데 어머니, 이해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 낳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려면 최소 25억은 있어야 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너희는 이미 안양에 32평 아파트가 있어. 대출은 있지만 집은 있다고. 그게 무슨 집이에요? 구축이고 역에서도 멀어요. 구축이면 어때? 사람 사는데 문제 없잖아. 어머니는 요즘 세상 모르세요. 애들 학군 생각하면 강남으로 가야 해요. 영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학군? 민지는 겨우 14살이야. 아직 애도 안 낳았으면서 벌써 학군 걱정이니? 미리 준비해야죠.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편하시죠. 옛날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됐으니까. 지금은 달라요. 집값, 학원비 다 천정부지예요. 48억 있으면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사고도 10억 넘게 남아요. 그 돈으로 애 키우고 노후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부는 나중에 하세요. 저희한테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번 돈으로 기부하면 안 돼요? 지은아.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지? 지은은 손을 빼려 했지만 영자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부하겠다고. 그럴 사람이면 지금도 기부하지. 돈이 많아진다고 마음이 착해지는 게 아니야. 어머니. 지은아, 솔직해져라. 내가 원하는 건 기부가 아니라 강남 아파트잖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요. 저 강남 가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강남 살면서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만 안양에서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왜 저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돈 있으면서 안 주시잖아요.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놓았습니다. 지은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법적으로 민호한테 유류분이 있어요. 알아. 그래서 24억은 주겠다고 했잖아. 24억으로 뭐 해요? 강남 아파트 한 채도 제대로 못 사요. 지은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결혼하고 6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빨래 해드리고 청소하고요. 다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됐는데 기부라고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구나. 뭐가요? 효부 코스프레. 다 48억 받으려고 한 연기였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나갈게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영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은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에 타기 전 지은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죠.
일주일 뒤 영자에게 법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미숙이 함께 뜯어봤어요. 언니 이거 뭔데? 소장이야. 민호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넣었어. 영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원고 정민호, 피고 한영자. 청구 취지 유류분 반환 및 유언 무효 확인. 유언 무효? 영자는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민호 측은 영자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뇌경색 병력을 증거로 제시했죠. 이 자식이 지금. 영자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자식이 나를 법정에 세웠어. 언니 변호사 선임해야 해. 그래야겠지. 영자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유언장 작성하실 때 정신이 멀쩡하셨으니까요.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김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가족과의 소송은 이기고 나서도 상처가 남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상처는 받았어요. 이제는 원칙을 지킬 차례예요.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3층 민사 31부 법정이었어요. 영자는 미숙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반대편에는 민호와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영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지은은 오히려 당당하게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판사였어요. 피고 측 변호인 답변서 제출하셨습니까? 예, 판사님.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요약하면 피고가 뇌경색 이후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작년 10월에 뇌경색으로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였고 이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곧 판단력 상실은 아닙니다만 판사님, 피고는 72세 고령입니다. 더구나 평생 시장에서 일하신 분으로 법률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48억 원을 기부한다는 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유언장 작성 당시 피고를 직접 상담했습니다. 피고는 명확한 정신 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기부 의사도 충분히 숙고한 결과였습니다. 기부 이유가 뭡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영자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들이 변했어요. 매일 찾아와서 효도한다고 했지만 그건 효도가 아니었어요. 48억짜리 연기였죠. 피고, 민호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원고를 모욕하는 겁니까?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길 바랐죠. 근데 돈 앞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돈은 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위해 쓰겠다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사님,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돈은 저희 거예요.
시어머니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고 측 관계인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지은은 민호의 제지로 겨우 앉았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에는 돈에 대한 집착만 가득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민호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엄마.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합의해요.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요. 합의? 어떻게? 20억만 저희한테 주세요. 나머지는 엄마 마음대로 하시고요.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유류분이 24억인데 왜 20억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저희가 살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법대로 할 거야. 엄마. 민호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법원이 지정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능력 테스트, 기억력 검사, 판단력 평가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됐죠. 어르신,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억력이 또래보다 오히려 좋으시고 판단력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견서에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언니 다행이야. 그래,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48억 유산 포기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있습니까?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 측은 피고와 원고의 통화 녹음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녹음이요? 김 변호사가 반문했습니다. 언제 녹음한 겁니까? 유언장 작성 전후로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땅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민호가 대출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자의 대답.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뭘 생각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민호 거잖아요. 이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땅을 담보로 잡으면 되거든요. 담보로 잡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가 잘 갚을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들으셨다시피 원고는 단지 대출을 위한 담보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탐욕으로 몰아가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며 정상적인 판단이라 볼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도 녹음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녹음입니까? 유언장 작성 이후의 대화입니다. 법정에 새로운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지은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증여 좀 하시죠. 민호 명의로 옮겨 놓으시면 관리도 편하고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뭘 생각하세요? 요즘은 치매 때문에 사기당하는 분도 많아서요.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은이 영자를 치매 환자 취급한 것이었죠. 이어서 또 다른 녹음이 나왔습니다. 24억으로 뭐 해요? 강남 아파트 한 채도 제대로 못 사요. 어머니는 편하시죠. 옛날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됐으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됐는데 기부라고요?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관계인 이 녹음이 맞습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 관계인에게 묻습니다. 효도의 대가로 유산을 기대했습니까? 그게 아니.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 기대했습니다. 법정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판단력 저하를 주장했으나 의학적 검사 결과 피고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출된 녹음을 들어보면 원고 측 관계인이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재산 처분을 압박한 정황이 보입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행위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며 하는 행위는 효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법정은 그런 투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한영자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 정민호는 유류분으로 24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재산 처분은 피고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는 영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미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해냈어. 그래, 끝났구나. 뒤에서 민호가 불렀습니다. 엄마.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눈물이었죠. 일어나거라.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넌 엄마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민호야,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 유산 바라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 영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24억 받으면 빚 갚고 새 출발해라. 그리고 민지 잘 키워라. 엄마,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넌 그걸 버렸고. 영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민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이혼해. 뭐라고요? 이혼하자. 당신 때문에 엄마를 잃었어. 당신도 원했잖아요.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근데 당신이 부추긴 거잖아. 강남 아파트, 명품백, 그런 거 원한 건 당신이잖아.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대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 난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민호는 지은을 남겨두고 걸어갔습니다. 석 달 뒤 영자는 나물 할머니 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김 변호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사장이라니 어색하네요. 어르신께서 만드신 재단인데요. 영자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재단의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나물 바구니 모양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이 재단으로 몇 명이나 도울 수 있을까요? 연간 300명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이 가능해요. 300명이나요? 영자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300명의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니요. 기념식이 끝나고 영자는 미숙과 함께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곳이었어요. 언니, 여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게. 우리만 늙었지. 두 사람은 예전에 영자가 좌판을 펼치던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젊은 상인이 과일을 팔고 있었어요. 언니, 후회 안 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후회? 뭘? 48억. 그냥 민호한테 줬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 영자는 웃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야. 난 지금이 더 행복해. 왜?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내 뜻대로 살고 있거든.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해냈어요. 우리 땅으로 좋은 일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자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그날 밤 영자는 도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였죠. 첫 수업날 영자는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흙을 만져보세요. 힘을 빼고 천천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만졌어요.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었죠. 이 흙으로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컵도 되고 접시도 되고 꽃병도 되죠. 영자는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점점 모양을 갖춰갔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계속 손을 대자 둥근 형태가 나왔습니다. 잘하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처음이에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자는 흙을 빚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 흙과 같구나. 모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빚어가는 거구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응. 엄마, 저 지은이랑 이혼했어요. 그랬구나. 민지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지은은 양육권 포기했어요. 민지는 괜찮니?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요. 엄마, 민지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너라. 정말요? 가도 돼요? 넌 내 아들이잖아. 당연히 와야지. 엄마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직 손녀와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구나. 주말 민호는 민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14살의 민지는 많이 컸어요. 키가 영자보다 훨씬 컸죠. 할머니. 민지는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민지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영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줄 게 있어. 영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대학 등록금이야. 할머니가 모아뒀어.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거라. 할머니처럼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멋있어요. 영자는 손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자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엄마 손맛이에요. 그래? 자주 해줄게.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그랬니? 네. 작은 건설 회사 차릴 거예요. 유류분으로 받은 24억으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사업 시작하려고요.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않겠니? 힘들겠죠. 근데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제가 성공하면 나중에 재단에 기부할게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기대할게. 식사 후 민호와 민지가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다시 사람 될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1년 뒤 나물 할머니 재단은 첫 번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독거노인 300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했어요. 영자는 직접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북동의 박할머니, 은평구의 김할머니, 안양의 이할머니. 모두 영자처럼 평생 혼자 살아온 분들이었죠. 이사장님 감사해요. 덕분에 약값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왜요?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영자는 그 일이 행복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어느 날 영자는 TV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재단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죠. 이사장님, 48억을 포기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곳에 쓴 거죠.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반대했죠. 근데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영자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나물 팔던 손으로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키우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영자에게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가 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감사의 편지, 기부 문의까지 다양했어요. 이 사장님, 한 기업에서 1억 원 기부하겠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 사장님 이야기에 감동받았대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74세가 됐고 재단은 지원 대상을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민호의 회사도 안정 궤도에 올랐어요. 민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죠. 할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지가? 네. 사회복지학과요. 할머니처럼 남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영자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 재단 일 도와줄게요. 그래, 고맙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어요. 나무마다 꽃이 피고 있었죠. 영자는 도예 학원에서 만든 컵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자신이 직접 빚은 것이었어요. 그 컵에 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영자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48억보다 더 큰 걸 남겼어요. 사람의 품격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웃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을 알리는 소리였죠. 영자는 도예 학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꽃병을 만들 거예요. 자신의 살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병을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산다. 영자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영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요. 그렇게 한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답게 마무리해 갔습니다. 후회 없이 떳떳하게 그리고 아름답게요.